오늘 마지막 행정철학과 윤리 기말고사 안내입니다. 요령은 중간고사 때하고 완전히 같습니다. 우리가 뭐 강의 내용, 교재, 그리고 강의 자료를 적절하게 고려해서 답안을 적으시고요. 모두 답안, 문제와 답안을 모두 합해서 7장 이내로 적으시면 됩니다. 7장 이내인데 문제를 보고 문제 지우고 문제 번호만 남기고 답안을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중간고사 때하고 같습니다. 답안은 이메일 2가지로 동시에 보낸다는 거, 그리고 뭐 사진이나 그래프, 다른 글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표시해 달라는 거, 그리고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행정철학윤리 기말고사 김영재 이런 식으로 이메일 제목을 맞춰주셔야 제가 빼먹지 않고 채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2번, 3번에 대해서인데 뭐 문제 1번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학 전공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과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 1번은 전혀 쓰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행정 이념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설명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떤 행정 이념이 좀 더 중요하다, 또는 어떤 행정 이념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인데요. 이 정의에 대한 공정, 분배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배우셨어요. 지금 제가 소감을 보니까 뭐 롤스부터 뭐 드워킨까지 뭐 굉장히 여러 가지의 말씀을 많이 적어 주셨는데, 다행스럽게도 뭐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본 수준 이상은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혹시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니에요. 확실하게 지금 맥락은 잘 잡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현재 한국 사회에 한 번쯤 적용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 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불공정의 문제, 뭐 아니면은 뭐 분배가 잘못된 것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정치적 관점 같은 것, 그리고 뭐 여러분이 어떤 사례를 들고 어떤 설명을 하든 간에 뭐 그런 관점이나 시각은 전혀 채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를 가지고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편견을 가지고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는 없어요. 논리성과 체계성, 여러분이 글 쓴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얼마나 잘 적용하는지, 그리고 깊이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준을 잡고 채점을 할 겁니다. 논리성과 체계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정에 대한 이론 중에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요 이론, 특정한 이론을 가지고 한번 뭐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론을 동시에 적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직상, 그러니까 이미지, 공직에 대한 이미지,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이미지, 공무원의 가치, 역할, 뭐 올바른 공무원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한 번쯤 서술을 하라는 건데요. 관료제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면 뭐 이게 금방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개인의 개성보다는 뭐 목표를 중요시할 때, 조직의 목표를 중요시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라든가, 뭐 협조를 안 한다든가, 내가 내 것만 하고 만다든가, 뭐 등등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봉사, 자, 국민에 대한 봉사,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여러분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출제한 거고, 만약에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라도 한 번쯤 뉴스 같은 것을 검색해 보시면 이게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는 3개고요. 7장 이내로 적는데 모든 문제는 예를 들어도 되고요. 가상의 상황을 잘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너무 뜬금없는 가상의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이럴 수 있겠구나 정도의 가상의 상황을 적용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적어 주셨으면 좋은데 뭐 아무거나 다요. 뭐 예를 들어서 방학 때 뭐 이제 방학이 될 거니까 방학 때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또는 내가 뭐 이런 얘기를 뭐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유튜브 녹화 촬영은 방학 때도 저는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행정철학과 윤리는 좀 불필요한 부분은 제가 좀 삭제를 했어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강의 자료에 좀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뭐 내가 굳이 뭐 좀 더 참고를 하겠다, 내가 전반적으로 배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참고해서 뭐 답안지를 작성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14주차, 그 14주에 제가 보충 설명까지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를 다 보시고 이거를 작성을 하시면은 훨씬 더 재미있는 그리고 깊이 있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기한을 잘 지켜주시고 조건에 맞춰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한 학기 무사히 마칠 겁니다. 뭐 이번 학기는 아무래도 이 수업은 지금 1학년이 듣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3학기째 지금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고 있고, 이게 과연 얼마나 나한테 이런 대학 수업이 효과가 있을까 또는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열흘 정도 남은 시점에 이제 무사히 종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말까지는 온라인 수업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고 뭐 이미 아시겠지만, 자, 남은 백신, 자녀 백신을 한 번쯤 예약을 해보신 분들은 그게 거의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조심하고 주변 분들에게 이제 폐를 안 끼치는 선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 빼고는 별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2021년도는 아마 온라인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극히 운이 좋아서 2학기 11월달, 12월달에 강의실에서 혹시라도 만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어려운 수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